42. 10억 빚더미에서 글로벌 CEO가 된 최수진의 이야기. 늦은 밤 성남시 분당구의 낡은 고시원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입니다. 좁은 방 안 40대 초반 여성이 벽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손에는 독촉장 한 뭉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화면이 반전되며 서울 강남 대형 컨벤션홀. 수백 명 앞에서 당당히 마이크를 잡은 50대 여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억 원의 비, 고시원 한 칸, 42살의 바다. 그녀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넘어 유럽을 사로잡은 CEO가 되었나?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제 끝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순간을 겪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42. 전 재산을 잃고 10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고시원 한 칸에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최수진 씨.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조명의 서울 마포구 작은 카페.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편한 차림의 인터뷰어 이지은과 깔끔한 재킷의 최수진 대표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커피잔 2개.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다큐멘터리 작가 이지은이 직접 묻는다. 수진아, 10년 전에 고시원에서 연락이 끊겼을 때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매일 걱정했어. 그때 진짜 어떤 상황이었어? 최수진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지은아, 아무 감정이 없었어.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 독촉장이 하루에 2~3통씩 오는데 손이 안 떨리는 거야. 무감각해진 거지. 그냥 이 고통만 끝나면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최수진 씨, 도시락 프랜차이즈 수진키친의 창업주, 유럽 12개국, 연 매출 800억 원 기업의 수장. 하지만 불과 10년 전 분당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전개 일부 꿈과 추락. 경기도 안산의 낡은 연립주택. 교복 소녀가 새벽에 도시락 챙기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부엌은 좁고 낡았고 어머니의 손은 거칩니다.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경기도 안산. 작은 연립주택. 어머니의 거친 손. 수진 씨는 경기도 안산. 가난한 노동자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 보조일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학 등록금을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3년 동안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한테 편한 집을 사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풀이하며. 그때 꿈이 뭐였어? 식당이었어. 내 가게에서 내 요리를 손님한테 내는 거. 그게 전부였거든. 28.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인천 송도의 작은 도시락 가게를 차렸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인천 송도 도시락 가게 새벽. 수진이 밥을 퍼 담는데 단골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쭈뼛거리며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밀며 말합니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씨, 오늘 밥값이 좀 모자란데 내일 꼭 드릴게. 괜찮겠어? 그날 수진은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반찬 한 가지를 더 담았다. 그런 손님들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 순간들 때문에 새벽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노력만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재개발 임박 통보 스티커가 붙습니다. 건물주는 계약 연장을 거부합니다. 최수진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재개발이 된다는 거야. 10년 가까이 쌓아온 단골이 있는 그 자리에서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거야. 억울하고 허탈했어. 그녀는 이걸 기회로 삼겠다며 더 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원 영통의 대형 주방을 임대하고 투자자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게 잘 됐어야 하는데 왜 망했어? 최수진 쓴 웃음으로, 파트너가 자금을 빼돌렸어. 나는 주방에서 만들고 그 사람은 회계를 받는데 반년 뒤 통장이 텅 빈 거야. 이미 연락이 끊겼고 직원 월급도 공급업체 돈도 다 내 이름으로 빌린 돈이잖아. 계약 파기, 미수금 폭탄, 은행 독촉. 순식간에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42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부 바닥의 시간. 성남시 고시원 골목. 비가 내립니다. 수진이 편의점 봉지 하나를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3평방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먹다 멈춥니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2년.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한 시간. 2해 동안 그녀는 고시원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만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채권자 전화를 피해 번호를 바꿨고 어머니 전화도 끊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느 날 고시원 복도 옆방 70대 할아버지가 고개를 내밉니다. 수진의 문 앞에 라면 한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쪽지 하나 붙어 있었다. 힘내요. 옆방에서 최수진 눈시울이 붉어지며 지은아, 그 라면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그런 걸 받으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더 서러운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 생각이 들면서 더 눈물이 났어. 그 겨울 어느 날 처음으로 탄천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핸드폰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 수진은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강물에서 눈을 뗍니다. 최수진 목소리가 굳으며 안 받았어. 근데 그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오른 거야. 내가 없어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그 생각 하나로 돌아왔어. 그 전화가 너를 살렸구나. 최수진 고개를 끄덕이며 응. 엄마는 지금도 그날 내가 전화 안 받은 줄 몰라. 절대 못 말하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한 가지가 나를 붙잡았다고. 엄마의 얼굴이었든 아이의 이름이었든 이름 모를 옆방 할아버지의 라면 한 봉지였든 최수진 씨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전환 다시 일어서다. 성남 시립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들어오는 수진의 뒷모습. 경영, 마케팅, 자기개발 코너를 훑으며 책 한 권을 꺼냅니다. 도서관이 새 직장이 되었다. 하루 8시간. 사흘째부터 빠지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 선택한 것은 화려한 재창업이 아니었습니다. 공부였습니다.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알기 위해 책 200권을 넘겼을 때 비로소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이지은, 그럼 답이 도시락이었어? 최수진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지. 재료 보는 눈, 맛 좋아. 원가 계산. 10년 동안 몸에 밴 거야.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하려고 했어. 한국식 정성을 유럽 마트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 도서관 자료실. 수진이 유럽 식품 유통 자료를 복사합니다. 사서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혹시 유학 준비하세요? 최수진 미소 지으며 아니요. 수출 준비요. 그때 그녀 통장 잔고는 93,000원이었다. 통장에 93,000원. 하지만 노트에는 사업계획서 50페이지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절정 일부 유럽 진출의 문을 두드리다 그녀가 목표로 삼은 곳은 처음부터 유럽이었습니다. 왜 유럽이냐고 묻는 사람마다 그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시락 시장이 포화야. 편의점, 배달, 밀키트. 근데 유럽은 달랐어. 마트에 가도 신선하게 그 자리에서 만드는 아시아 도시락 코너가 없었어. K컬처 열풍으로 한국 음식 관심이 폭발하는데 정작 현지 마트 안에서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내 자리였어. 남들이 보지 못한 빈자리를 그녀는 보았다. 도서관 컴퓨터실 새벽 2시. 수진이 유럽식품 유통 통계를 프린트합니다. 영어 사전을 옆에 두고 모르는 단어마다 형광펜을 칩니다. 마지막 이용자로 도서관을 나섭니다. 이지은, 근데 영어도 잘 못했잖아. 유럽이라고? 최수진 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독학했지. 하루 3시간씩 유튜브로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쓰는 법부터 처음 쓴 메일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나중에 현지 파트너가 그 메일 보여주며 웃더라고. 근데 그 정성이 오히려 통했대. 이렇게까지 해서 연락했다고. 영국, 독일, 네덜란드 대형 마트 본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230통, 답장은 단 3통. 그중 미팅이 성사된 것은 딱 하나. 영국 웨이트로즈의 식품 바이어였습니다. 절정 2부 런던행 비행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수진이 낡은 캐리어를 끌고 걷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도시락 샘플, 한국 식재료. 게이트 앞에서 잠시 멈추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야, 엄마, 나 잠깐 출장 가. 걱정 마. 사랑해. 통장 잔고 220만 원. 왕복 항공권과 3박 숙박비가 전부였다. 220만 원. 항공권과 저가 호텔을 예약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샘플 재료는 동네 마트에서 카드 할부로 샀습니다. 한도가 빠듯했습니다.
이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220만 원으로 런던을 간 거야. 최수진 담담하게 그냥 됐겠지 하고 갔어. 비행기 안에서 무서웠지. 또 실패하면 어쩌지.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 최악이 뭔데? 최악은 이미 다 겪었잖아. 고시원 바닥이 최악이었잖아. 그거보다 더 나빠질 순 없잖아. 런던 도착 첫날 밤, 히스로 공항 근처 저가 호텔 방에서 한국쌀을 전기포트로 불려 밥을 지었습니다. 내일 바이어 앞에 낼 샘플을 만들기 위해 호텔 프런트에서 제지당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최수진 장난스럽게 죄송해요. 저 요리사예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딱 한 번만요. 그 밤 호텔 방에서 만든 도시락이 영국을 흔들 첫 번째 레시피가 되었다. 절정 3부 바이어 앞에 섰 런던 웨이트로즈 본사 회의실. 수진이 정장 차림으로 대형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 영국인 바이어 2명. 도시락 샘플 박스를 하나씩 꺼냅니다. 미팅 시간은 30분. 통역은 없었습니다. 준비한 영어 발표문을 외워서 말했는데 긴장의 첫 문장을 3번 틀렸습니다. 그러나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지은, 바이어 반응이 어땠어? 최수진 눈빛이 빛나며 한 명이 잡채를 집어먹더니 하던 말을 멈추는 거야. 옆 사람한테 뭐라 하는데 다 못 알아듣겠는데 표정이 진지해진 거야.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 아, 됐다. 바이어의 질문은 단 2가지였습니다. 하루에 몇 인분까지 생산 가능하냐? 식재료 신선도는 어떻게 보장하느냐? 수지는 그 답을 사업계획서 23페이지와 31페이지에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최수진, 그 질문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어. 유럽 식품 위생 기준이랑 냉장, 유통 규정을 다 공부해뒀거든. 현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파는 쇼인쇼 구조라 신선도 문제가 없다는 걸 수치로 보여줬어. 그리고 시범 운영은 1개 매장, 3개월만 해보자고 했어. 30분 미팅이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미팅 후 복도. 수진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3주 뒤 웨이트로즈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시범 매장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3번 읽고 나서야 믿었다고 했습니다. 최수진 목소리가 잠기며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나 됐어. 엄마가 뭐가 됐냐고 하는 거야. 그냥 됐어. 엄마, 됐어. 말이 더 안 나왔어. 엄마도 아무 말 안 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 숨소리만 들렸어. 이지은 눈물을 참으며 나 지금 울 것 같아. 최수진 웃으며 울어. 나도 지금 또 울고 싶으니까. 절정 4부 런던 1호점 오픈 마이 런던 웨이트로즈 매장 오픈 첫날.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영국인 직원 2명에게 도시락 조립 순서를 시범 보입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오픈 첫날 준비한 150인분이 2시간 만에 소진됐습니다. 오후 2시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지은, 진짜 줄을 섰어? 최수진 눈을 빛내며 응, 영국 아주머니들이. 그 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봤다니까. 매장 매니저가 오더니 We need more 하는 거야. 나는 내일부터 300인분 하겠다고 했어. 런던 1호점 오픈 3일 만에 재료 소진. 2주 만에 재계약 및 매장 확대 요청. 신선한 재료로 당일 현장에서 만드는 한국식 도시락. 정직한 맛, 정성스러운 구성, 눈앞에서 완성되는 신뢰감. 그것이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호점 성공 후 2호점, 3호점이 연이어 계약됐습니다. 45세 수진 씨는 런던,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으로 달렸습니다. 결말 완전한 반전. 다시 마포구, 카페. 이지은이 눈시울을 훔칩니다. 최수진은 한강을 잠시 바라보다 돌아봅니다. 이지은 감격스러운 얼굴로 수진아, 그때 고시원에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수진이한테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최수진 천천히 또렷하게. 야, 수진아, 조금만 더 버텨. 딱 한 발만 더 내디뎌.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야. 튕겨오르는 출발선이야. 너 아직 다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최수진 씨는 지금도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성남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삽니다. 거기서 혼자 먹습니다. 그날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수진이 편의점 계단에 앉아 컵라면을 먹습니다. 성남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최수진, 수진키친 대표이사, 유럽 12개국 매장 340개, 연 매출 800억 원. 그리고 여전히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엔 고시원 앞 계단에서 컵라면을 먹는 사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습니다. 지금 바닥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름 모를 옆방 라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딱 한 발만 더. 당신의 반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